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라하에 살고 있는 프라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집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체코에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여기 체코에 살면서 저는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살았다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길게 살았다 하면 길게 살았다 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한데 제가 여기 살면서 느끼는 체코 여기 프라하에 살면 좋은 점을 5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영상을 평소에 뭐 해외 이민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여기 체코 프라하에 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여기 넘어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냥 한 가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정말 주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체코 그리고 여기 프라하에 살기 좋은 점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날씨예요. 이게 날씨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체코도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국이랑 거의 기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뭐 물론 뭐 큰 차이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한국보다 더 짧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날씨의 핵심은 바로 이 가시거리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거리. 쉽게 말해서 여기 프라하는 일단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게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살 때, 뭐 서울에서 살 때나 뭐 부산에서 살 때 보면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좀 날씨를 보고 좀 이렇게 인상같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는 떠 있고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너무 가득하서 뿌옇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뭐 저 멀리 있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런 건물들이 보이지도 않고 산들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뿌연 날씨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체코에 와서 정말 놀랬던 거는 이렇게 청량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멀리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새롭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거의 뭐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가까이를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날씨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놀러 다니거나 거리를 걸을 때 계속 내 눈이 뭔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시야를 계속 너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하늘과 그런 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상예보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미세먼지를 설명해 주는 란이 있잖아요. 오늘은 보통, 오늘은 좀 심함, 오늘은 초미세먼지까지 엄청 심함, 뭐 그런 식으로 날씨를 알려주는데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체코 살면서 사실 뭐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기상 정보를 받아본 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본 적 자체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날씨라고 말하는 게 이 체코에서 살기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 없이 넓은 시야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밖에 뛰어놀 수 있고, 놀이터를 갈 수 있고, 공원을 갈 수 있고,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체코가 살기 좋은 점, 그리고 여기 프라하가 살기 좋은 점 두 번째, 교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프라하 안에서 움직이는 교통, 그리고 하나는 프라하 밖으로 나가는 교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 프라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교통권을 이제 끊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권을 끊어서 사용하거든요. 이 교통권이 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30분, 뭐 90분, 뭐 3시간 아니면은 뭐 하루권 뭐 그런 식으로 끊고 다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교통권을 다 장기로 이렇게 끊어요. 뭐 한 달권, 6개월권, 1년권 뭐 이런 식으로 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1년권으로 끊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년권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1년에 20만 원입니다. 대략 1년에 20만 원이면 버스, 트램,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거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이득이라 볼 수 있고요. 트램 같은 경우도 되게 자주 오고, 노선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야간에는 약간 심야 트램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배차 간격이 이제 뭐 한 30분 간격 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질 뿐이지, 노선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혹시나 집에 들어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큰 무리가 없고, 이게 다 교통권 안에 포함됐다라는 거. 그래서 체코에 살면은 이 대중교통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대중교통 비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1년에 20만 원을 주고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 한국이라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라 간의 이동을 차로, 그리고 버스로, 기차로 너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비행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 그리고 더 멀리까지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체코가 더더욱 좋은 점이 뭐냐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고 유럽 지도를 보면서 체코의 위치를 보시면, 체코는 유럽 안에서도 정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체코를 약간 동유럽이다 라고 묶어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여기 체코 사람들은 우리는 센트럴 유럽, 우리는 중앙 유럽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정말 여기가 중앙 유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정말 수월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독일 있지요. 위로는 폴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렇게가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스위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뭐 헝가리, 뭐 이렇게까지도 이동하는 게 수월하게 돼 있어요. 버스를 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되고, 내가 운전해서 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참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게 참 좋은 혜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프라하에서는 스위스까지 가는 야간 기차도 있고, 그래서 슬리핑 베드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스위스 도착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기 벨기에랑 네덜란드를 잇는 야간 열차도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프라하에서 야간 열차 타고 벨기에를 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저렴한 티켓이 되게 많죠. 뭐 영국 왕복 갔다 오는데 저렴하게 가면 뭐 7만 원, 8만 원에 런던을 갔다 오고, 비행기값 5만 원으로 밀라노를 갔다 오고, 한 7, 8만 원으로 나폴리를 갔다 오고, 그런 티켓들이 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그런 저가 항공사를 타고 유럽 전역을 다닐 수 있다는 점, 그게 여기 체코 살면서 아주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바로 물가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물가 영상을 보시고, 체코 물가 싼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비싸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 영상의 핵심 포커스는 관광 물가였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의 물가가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서 쓰는 돈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물가는 아직까지도 한국이랑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장바구니 물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장을 보고, 많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왕창 장 보고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장을 볼 때마다 와, 가격이 그래 이 정도면 저렴하다. 야, 내가 이만큼 물건을 담았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사면은 얼마가 들까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실예로 제가 정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략 한 10만원치의 장을 봤어요. 그 10만원치의 장을 볼 때 들어갔던 내용물은 기본적인 뭐 채소들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과일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넣었고, 거기다가 뭐 햄, 치즈, 뭐 소세지, 그리고 그런 뭐 냉동식품 등등, 그리고 뭐 우유, 계란, 뭐 유제품 뭐 이런 거까지 해서 정말 먹는 거를 정말 다 때려 넣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카트를 거의 진짜 한 반 정도 채워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때 계산했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본다?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10만 원의 가격이 한 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개인 물건을 봐도 뭐 많게는 3분의 1 가격, 적게는 반 가격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물론 한국하고 비슷한 물건도 당연히 있긴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아직까지 그래도 절반 정도의 이 마트 물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민을 준비를 하시고 체코를 한번 가서 살아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들으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 경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체코라는 나라가 비자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 처리도 생각보다 빠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사업자 비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비자를 받기에도 저는 되게 수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도와주시는 에이전시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취직하기에도 체코에는 정말 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꽤 많은 기업들에서 현지 채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도 꽤 많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법인 사업자를 낼 때 그렇게 큰 자본금이 들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체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7월 1일부로 이 체코 정부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고용 허가제 면제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체코가 생각하는 이제 EU가 아닌 국가들 중에서 여기 나라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로 많은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9개 국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미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뭐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를 면제한다는 노동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그 체코 한국 대사관에도 들어가면은 최근에 공지사항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전에 한번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금까지의 현행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체코로 가고 싶어.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돼. 근데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 내가 가서 사업자 비자가 아니라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순서가 체코에 있는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고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고용 허가를 해달라고. 아,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한국인을 채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를 해줘. 그러면 노동청이 아, 그래, 너한테 지금 이 한국인이 필요하구나 라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제가 노동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그 취업비자가 나오면 체코에 입국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잠깐 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이유 간에 취업비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비자도 종료가 돼요. 물론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내가 2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1년이 남아있는 상태에 그만두면 나는 그냥 비자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제도가 뭐냐면 내가 2년짜리 비자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1년 됐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서 좀 준비를 해서 다른 회사를 이직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둬도 내 남은 기간까지의 비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1년이 남았으면 그 비자 기간만큼 1년 뒤에 종료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1년 안에 다시 재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기 다시 재취업했어, 이직을 했으니까 이걸로 다시 비자 연장하고 신청할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약간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고용을 할 때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용주가 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라고 하는 신고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냥 나 이 사람 채용할 거야 라고 채용을 할 거라고 되면은 그냥 내가 아, 나 여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됐어 라고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정확하게 7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돼봐야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는 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체코 정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여기 체코에 오는 거를 굉장하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EU는 약간 이웃끼리 쿵짝쿵짝 해먹잖아요. 우리 이웃끼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끼리 잘 돼야지 막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는데 여기 체코는 아, 한국 되게 좋아. 한국 지금 우리나라에 공장도 되게 많고 회사도 많고 지금 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 지금 원전 수주도 지금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좀 있으면 발표가 날 것 같긴데 그럼 그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한국이 짓는다 그러면 이 체코 정부에서는 한국 노동자와 이 한국 이 마켓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더 들어와. 한국 사람들은 여기 체코 사는 거 보니까 사고도 안 치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잘 살고 돈도 이렇게 잘 쓰면서 여기 체코 경제에도 이렇게 도움되고, 그리고 또 체코에 한국 사람들 여행도 많이 오잖아. 그러면은 거주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여행 오는 사람들도 더 늘 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한국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약간 접근성, 내가 이주를 하고 여기 살기 위해서 오는 거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게 이 체코 살기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요거는 약간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워드로 설명하면 건강한 라이프인 것 같아요. 이 건강한 라이프가 뭐냐, 제가 느끼는 여기 프라하 그리고 체코는 일단 우선적으로 도심 공원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심 안에 녹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간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은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도시 안에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그런 도시 라이프에 약간 좀 절여져 있을 때 그거를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공원을 가고 산책을 하고 햇볕을 쬐고 그런 라이프가 되면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프라하는 그거에 걸맞는 도시인 것 같아요. 사실 프라하라고 하면은 여기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엄청 큰 도시고 규모도 되게 큰 도시인데 여기 안에 정말 도심 공원들이 잘 되어 있고, 그 공원들을 저는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평일이든 주말에든 가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즐기고 있고 피크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캐치볼을 하고 공을 차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앉아서 수다 떨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런 라이프가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고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충분히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한 라이프를 말씀드리면 여기 체코, 여기 프라하는 제가 느꼈을 때 한국보다 훨씬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뭐 시설이 깨끗하고 좋고 뭐 최신식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되게 곳곳에 많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춰져 있고 강변을 따라서 달리는 그런 길도 잘 되어 있고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발리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뭐 비치발리볼 같은 공간 그리고 뭐 농구 코트, 뭐 풋살 코트, 축구장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것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칩니다만 이제 제가 아는 여기 지인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흔히 하는 말씀이 야 여기 프라 살면서 골프 안 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그래서 골프 제가 골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비싼 운동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약간 진짜 콧방귀 끼세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여기 뭐 얼만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자기가 다니는 골프장이 있는데 자기는 여기를 연간 회원권으로 끊어서 자유롭게 치고 있다 라고 말씀 주시는데 1년 회원권이 거의 한 1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골프를 무제한 라운딩을 하신대요. 시간만 있으면. 그게 이제 또 뭐 라인홀짜리도 아니고 18홀짜리 골프장이래요. 그래서 와 그런 골프장을 무제한으로 1년에 10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환호를 지르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여기는 뭐 캐디가 없고 뭐 카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골프백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들고 가면서 이렇게 치고 움직이는데 되게 그게 여유롭고 가격도 저렴하고 즐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테니스 붐 엄청 일었잖아요. 여기 테니스장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체코가 또 테니스를 또 잘 쳐요. 특히 여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 막 이렇게 순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정도로 나름 꽤 테니스 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에 테니스장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가 뭐 그냥 뭐 코트 1개, 뭐 코트 2개 이렇게 있는 코트가 아니라 저희 집 근처만 봐도 코트가 한 6개 있나? 8개 있나? 그런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또 가격이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뭐 1시간 빌리고 2시간 빌리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여기에서 테니스나 골프를 시작해볼까? 한국에서는 안 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좀 하면서 운동도 하고 좀 즐겨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가 그런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겨울철에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여기 사람들이 진짜 겨울철 되면 다 스키 타러 가고 스노우보드 타러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체코 사람들 여기 프라하 사람들은 진짜 아웃고잉을 많이 하고 여가 라이프, 스포츠 그리고 약간 그런 아웃고잉 라이프 이런 거를 정말 잘 즐기는구나.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뭐 클라이밍을 하고 등산을 가고 트레킹을 하고 마운틴 바이크를 타고 로드 바이크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골프 테니스 치고 뭐 하키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계속 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캠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주변에서 보고 하는 거를 볼 때마다 정말 체코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잘 즐기면은 정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구나. 맨날 뭐 집에서 뭐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집안에서 놀고 밖에 미세먼지 있어서 못 나가고 그런 고민 없이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충분히 그걸 즐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체코 살기 좋구나, 프라하 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총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긴 시간 제가 그냥 정말 주저리 이렇게 떠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체코에 오는 걸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체코라는 나라 잘 모르잖아요. 한국 분들이 사실 체코라는 나라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느껴보고, 또 체코에 대한 그런 거리감이 좀 더 우리가 심적 거리감이 가까워져서 저런 체코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사시는 다른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의 안 하면 어쩌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만 봐주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체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라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